나는 에어컨을 단다. 벽을 뚫고 배관을 연결하고 실외기를 들어 나른다. 여름이면 내 손끝에서 수백 개의 실내가 시원해진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땀에 쩔어 있다. 내 나이 42. 이 일을 한 지 11년째다. 누구는 손기술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정반대다. 나는 매일같이 차별당한다. 눈빛으로, 말투로, 때로는 돈으로. 처음 시작했을 땐 나도 자부심이 있었다. 내가 설치한 에어컨이 돌아갈 때 누군가의 여름이 편해진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고객 한 명 한 명이 쌓아놓은 무시 앞에서 서서히 깎여나갔다. 이거 설치비 왜 이렇게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기사님, 힘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대로 설치한 거 맞아요? 전문가 맞아요? 이런 말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듣는다. 내가 허술해서 그런 게 아니다. 단지 내가 에어컨 설치 기사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고급 아파트에 설치하러 갔다.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나를 막았다. 기사님, 출입증은요? 내가 업체 소속이라 하니 통과는 시켜줬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땐 또 주인이 문을 안 열어줬다. 아직 청소 안 끝났어요. 1시간 뒤에 오시겠어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내려왔다. 땀이 줄줄 흐르는데 복도엔 에어컨도 없고 바람 한 점 없다. 1시간 후 다시 올라가니 집안은 시원했다. 이미 청소도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무시한 채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인은 말한다. 혹시 신발 좀 벗고 들어와 주실래요? 카페트 더럽혀지면 안 돼서요. 나는 무거운 실외기를 들고 신발을 벗었다. 발바닥이 땀에 미끌거리고 실외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 집에서 나는 한 마리 짐승 같았다. 설치를 마치고 나면 늘 똑같은 말을 듣는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묻는다. 현금 말고 계좌이체도 되죠? 근데 좀 깎아주실 수는 없나요? 나는 웃는다. 웃지 않으면 울어야 하니까. 그게 기사라는 직업의 자존심이니까. 이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실외기를 어깨에 메고 손톱 밑이 터질 때까지 드라이버를 돌리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단순 노동이라 부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 그냥 유튜브 보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한 번은 고객이 내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내게 이득될 게 없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30살 때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몇 년 일하다 번아웃이 왔다. 회사는 나를 기계처럼 굴렸고 나는 감정이 없는 부품처럼 살아야 했다. 그러다 문득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졌다. 그렇게 선택한 일이 에어컨 설치였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벽을 뚫다가 실내 전선을 건드려 전기가 나가기도 했고 실외기를 잘못 놓아 폭우에 무너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익숙해졌다.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칭찬도 듣고 고객센터에서 컴플레인도 당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됐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여름이면 갑자기 일이 몰려든다. 7월, 8월. 예약은 터지고 하루에 56집을 돌며 12시간씩 일한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물을 마시고 땀을 닦고 다시 계단을 오른다.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면 그냥 들고 오른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가끔은 고마운 분도 있다. 설치 끝나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내어주는 아주머니. 기사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남편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런 말 하나에 며칠간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건 드물다. 아주 드물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 몸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 직업을 하찮게 여겨서다. 대학 나왔는데 그 일해요? 에어컨 설치가 직업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뭉개진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이 일은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이다. 에어컨 없는 여름은 지옥이니까. 그 지옥을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나다. 어느 날은 새벽 1시에 작업한 적도 있다. 입주가 늦어진 신혼부부 집. 설치기사가 일정이 밀려 밤까지도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불려갔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하고 있는 신부가 내게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무더운 날 기사님 덕분에 시원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하루를 위로했다. 나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간다. 땀 냄새 나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여름이면 땀띠가 나지만 그래도 난 내일이 자랑스럽다. 내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못 견딜 테니까. 이게 바로 내가 에어컨을 다는 이유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도 돈은 잘 벌잖아요. 맞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도 번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게 너무 많다. 허리 디스크 위험, 무릎 연골 손상, 어깨 회전근개 파열. 내가 겪은 것만 해도 이렇다. 사고도 많다. 실외기 설치하다가 떨어져서 병원 신세지는 기사들, 고소작업 중 추락사한 동료 기사님도 있었다. 언론은 그저 에어컨 설치 기사 추락사라고 단 한 줄로 다룬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일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냥 사라지는 이름 없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지금도 오른쪽 손목에 고질적인 통증이 있다. 한여름에 10시간 넘게 드릴질을 하다 생긴 물이다. 그래도 끊을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잠깐 멈추면 줄줄이 고객 일정이 밀리기 때문이다. 무리하면서도 약 먹고 참으면서 일해야 한다. 요즘은 갑질도 많아졌다. 야, 기사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달았어요? 이거 다시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땐 속이 끓는다. 하지만 참는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 평가가 나빠질 수 있고 그게 곧 내 수입에 영향을 주니까. 고객이 소리치면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내가 뭘 잘못했든 안 했든. 심지어 고객 실수로 고장난 것도 내 탓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 찍어서 증거 남기고 통화 녹음까지 해야 내 잘못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다. 가장 서러운 건 을이라는 위치다. 에어컨 설치라는 고된 기술직임에도 사회는 우리를 단순 배달자로 본다. 서비스는 철저히 을의 마인드로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을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내가 아무리 예의 바르게 행동해도 사람들은 나를 기사 아저씨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예전에 한 부잣집에서 설치한 적이 있다. 정원 넓은 전원주택이었다. 설치 마치고 인사드리는데 집주인이 말했다. 수고했어요. 아, 근데 이거 먼지 좀 닦고 가지 그랬어요? 설치하면서 튄 먼지 닦으려고 했는데 그 말에 기가 팍 죽었다.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걸레로 다시 닦았다. 그리고 차에 타서 조용히 욕했다. 씨,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나.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간다. 왜냐하면 이게 내 생계니까. 이 일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나이에 다른 일을 다시 배우기도 늦었고 회사 들어가기엔 학력도 스펙도 나이도 걸린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들 말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차별이 있다. 에어컨 기사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를 힘쓰는 일꾼으로만 보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누군가의 여름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기술자다. 남의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뒤에서 일하는 사람. 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 일에도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말한다. 힘들면 다른 일 하면 되잖아.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뭘 해야 할까? 이 나이에 어디에서 받아줄까? 회사에서 나 같은 사람 뽑아줄까? 나도 안다. 몸으로 버티는 건 언젠가 한계가 온다는 걸. 그래서 몇 번이나 다른 길을 생각했다. 컴퓨터 학원도 등록해봤고 자격증 공부도 해봤다. 하지만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매일 퇴근하면 손에 감각이 없었다. 어깨는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했고 무릎은 계단 한 칸씩 오를 때마다 통증이 왔다. 그렇게 몇 달 하다가 포기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미 다른 선택이 어려운 위치에 와 있다는 걸. 한 번은 한 젊은 고객이 물었다. 기사님,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15년 넘었어요. 그랬더니 그 고객이 말했다. 와, 존경합니다. 진짜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하루는 가볍게 지나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시간 약속 어기면 화내고 설치 지연되면 불친절하다고 리뷰를 남긴다. 심지어 내가 전날 밤샘 작업하고 그 집에 오전 8시까지 도착했는데도 늦게 왔다고 항의한다. 하루에 5집, 6집을 뛰어도 단 한 집에서 기분 상하면 그 하루는 지옥이다. 비 오는 날은 특히 더 힘들다. 실외기 설치는 젖은 발판 위에서 이루어지고 전기는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무거운 실외기를 들고 고소작업대를 올라가 미끄러운 벽면에 고정해야 한다. 비 맞으면서 하는 일이니까 감기 걸리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고객은 그런 걸 모른다. 기사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속이 무너진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현관을 열어주는 순간 그 집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반말로 시작한다. 야, 신발 벗고 들어와. 어떤 사람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고생 많으시죠?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일의 능률과 안전까지 바꾼다. 존중받는 자리에서는 실수도 줄고 무시당하는 자리에서는 집중이 흐트러진다. 나는 말한다. 우리는 단순히 기계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객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랑스럽다. 하지만 때론 너무 서럽다. 나는 기술자고 나는 노동자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항상 정체성을 고민하며 산다. 친구들은 회사에서 명함 들고 일한다. 나는 유니폼 입고 드릴을 든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얼굴에 먼지가 앉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한다. 밤 10시가 넘도록 설치가 끝나지 않은 날엔 차 안에서 컵라면 하나 먹으며 하루를 마감한다. 차에서 손을 털며 생각한다. 이게 내 삶이지. 씁쓸함도 있지만 후회는 없다. 단지 바라는 건 하나. 우리가 하는 일을 쉬운 일이라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것. 몸으로 버티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기술과 책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다. 어느 날은 후배가 물었다. 선배님, 이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무시당할 때. 몸이 힘든 건 괜찮았다. 등줄기로 흘러내리는 땀, 뻐근하게 굳은 어깨, 기어오른 배선에 찔려 생긴 손의 상처. 그런 건 다 괜찮았다. 정말로 힘든 건 사람한테 받는 상처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 고객이 설치 기사들을 집으로 불러놓고는 에어컨 기사들이 집안을 더럽힌다며 신발을 벗지 말라고 했다. 작업 특성상 신발을 신고 들락거려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고객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무릎 꿇고 걸레로 닦아가며 설치했다. 그날 밤 나 혼자 작업차 안에서 울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그냥 멈추지 않았다. 이 일하면서 자존심을 꺾는 일 정말 수없이 많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힌다. 왕은 맞지만 우리는 신하는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존중받고 싶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 가끔 고객이 칭찬 리뷰를 남겨준다. 정말 친절하시고 깔끔하게 설치해 주셨어요. 그 말 한 줄이면 며칠은 기분이 좋다. 사람이란 게 단순하다. 작은 말 한 줄에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작은 무시에 온몸이 주저앉는다. 작년 여름엔 정말 더웠다. 하루 평균 67건씩 뛰었다. 38도 넘는 폭염 속에서 실외기 설치하러 옥상에 오를 땐 숨이 턱턱 막혔다. 그날은 특히 더웠다. 작업 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옥상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때 고객이 올라왔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물 한 병 내밀며 말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그날 설치는 평소보다 느렸지만 고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배려다. 한 번은 후배가 다쳤다. 실외기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그날 이후로 후배는 일을 그만뒀다. 형, 나 더는 못하겠어요. 몸 다치고 나니까 이 일 오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다. 이 일은 다치면 끝이다. 몸이 고장나면 당장 생계가 흔들린다. 하지만 정규직도 아니다. 산재 신청은 복잡하고 보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프리랜서, 일당제, 계약직.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몫이다. 병원비도 내가 내야 하고 일 못한 날은 수입이 0원이다. 쉬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쉴수록 통장이 말라가니까. 이 일은 그런 거다. 아프면 안 되고 늙어도 안 되고 항상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가끔 유튜브에서 본다. 에어컨 기사 하루 벌이 30만 원 넘는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그건 반이반만 맞는 말이다. 하루에 30만 원 벌 때도 있다. 하지만 30만 원 벌려면 새벽부터 밤까지 휴식도 없이 달려야 한다. 5건 이상 뛰어야 하고 사고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 날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될까? 비 오는 날, 고장 나는 날, 고객이 약속 시간 안 지키는 날은 수입도 줄어든다. 그걸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화도 안 난다. 그냥 허탈하다.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일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버티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도 나는 이 일이 좋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하는 그 느낌. 고객이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나는 오늘도 땀을 흘리며 살아간다. 예전엔 이 일이 자랑스러웠다. 처음 설치를 배울 때 드릴 소리, 배관 연결, 배선 정리까지 하나하나 배우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고객 앞에서 처음 에어컨을 작동시켜줬을 때 우와 시원하다. 그 반응 하나에 뿌듯했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같았고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뿌듯함은 점점 줄어들었다. 나 자신이 점점 기계처럼 느껴졌다. 고객의 집에 들어가면 인사하고 설치하고 정리하고 사라진다. 그 중간엔 대화도 없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마치 나는 서비스 기계일 뿐이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중산층 아파트 고객이었다. 현관문 열자마자 들어오기 전에 손 닦으셨죠? 라고 묻는다. 알코올 스프레이를 내밀며 이거 먼저 쓰세요. 그 말투는 예의 바른 듯 하면서도 딱 선을 긋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속으론 복잡했다. 우리가 위생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경계받을 일이었을까? 작업 중엔 내내 시선이 따라붙었다. 혹시 뭐라도 잘못하는지 지켜보는 눈.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조금만 늦어도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조금만 소음이 나도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자신을 숨기게 됐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오직 설치만 한다. 그리고 퇴근길, 작업차 안에서 혼잣말을 한다. 오늘은 또 어디서 무시당했나? 그걸 다시 머릿속에 곱씹는다. 어떤 말이 나를 상처 줬는지, 어떤 시선이 나를 움츠러들게 했는지. 그리고 괜히 다시 다짐한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웃기지. 무시당한 것도 내 탓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이. 하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객이 물었다. 이거 오래 하셨어요? 나는 10년 넘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에이, 그런 걸 오래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일은 젊을 때 잠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졌겠지. 하지만 그 한마디에 내 10년이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에어컨 설치 기사가 왜 오래 하면 안 되는 직업인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생계고 누군가에겐 자부심인데 그 사람의 눈엔 그저 힘든 일, 아무나 하는 일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 정말 없다.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다. 일을 대하는 태도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 사람을 일로만 평가하면 존중은 사라진다. 가끔 후배들이 묻는다. 형, 이 일 계속 하실 거예요? 나는 그 질문에 망설인다. 뭐. 아직은 괜찮아. 라고 대답은 하지만 마음속에선 다른 생각이 돈다.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몸으로 할 수 있을까? 사실 나도 불안하다.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시래기 들고 계단 오르다 발목이 꺾일 때면 이제 슬슬 한계가 오는 건가 싶다. 하지만 대체할 일이 없다. 지금까지 이 일밖에 안 해봤고 다른 걸 배울 여유도 시간도 없다. 그래서 오늘도 버틴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고객의 욕설에도, 무시에 찬 시선에도 그냥 또 하루를 살아낸다. 그게 우리 일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그래도 기술은 남잖아. 맞다. 기술은 남는다. 하지만 체력이 남지 않는다. 이 일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몸이 움직여야 돈이 생긴다. 허리, 무릎, 어깨. 하루하루 고장 나는 곳이 늘어난다. 몇 달 전엔 어깨에 담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다. 이건 반복적인 근육 손상이에요. 이제 관절염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도 다음날 작업 나갔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병원비를 생각하면 그 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병가는 사치다. 아프면 그냥 참고 일한다. 손목에 테이핑을 하고 무릎엔 보호대를 차고 그렇게 하루를 또 버틴다. 작업 중 실외기를 들다가 미끄러질 뻔한 적도 있다. 아파트 4층 베란다. 순간 중심이 흔들렸는데 진짜 천운으로 잡았다. 그날 이후로는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게 신기했다. 그런데 그날 고객은 그런 나를 보고도 실외기 잘못 설치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만 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때 느꼈다.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소모품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 기술은 남는다. 맞다. 하지만 그 기술로 존중을 받는 건 다른 얘기다. 내가 지금까지 수백 대, 수천 대의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그걸로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건 아니다. 나중에 일을 그만두면 뭘 남길 수 있을까? 내 명함? 없다. 이 일은 프리랜서에 가깝고 소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 4대 보험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퇴직금도 없다. 그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뿐이다. 나는 매일 고객의 집을 방문한다. 그 집엔 누군가의 삶이 있고 그 집엔 냉기가 흐르고 그 집엔 가족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 공간에 잠깐 머물 뿐이다. 나는 들어가서 무더위를 식혀줄 기계를 설치하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나와야 한다. 그게 나의 하루다. 어느 날은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다. 내가 설치 중일 때 작은 목소리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더러워? 엄마는 당황해서 쉿,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며 얼른 아이를 데려갔다. 나는 웃었다. 그게 나의 현실이니까. 어린아이 눈에도 나는 더러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 하지만 아이를 탓하진 않는다.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배운 거다. 이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다. 깨끗한 셔츠 입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작업복 입고 땀에 젖어있는 사람은 힘든 사람 혹은 못난 사람으로 여기는 사회. 그게 문제다. 어느 날엔 고객이